철업 80억을 3년에 날리다. 1989년 여름, 1992년, 퇴직 후 등산로에서 만난 여자 한 명이 480억 자산가의 인생을 바꿨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실화입니다. 각색이나 과장 없이 실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해드릴 텐데요. 1989년 여름, 서울 어딘가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. 그는 자산이 480억 원이었습니다.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. 집이 있었고, 가족이 있었고, 평생 쌓아온 땅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3년 뒤,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. 빼앗긴 게 아닙니다. 도둑 맞은 것도 아닙니다. 그는 스스로 내줬습니다. 단 한 명의 여자에게. 오늘 이야기는 탐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.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그 외로움을 누군가가 얼마나 정교하게 파고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1989년 여름, 박 씨는 30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뒀습니다. 명예퇴직이었습니다. 당시 그의 나이 58. 퇴직금과 함께 그의 손에는 이미 훨씬 큰 것이 쥐어져 있었습니다. 1970년대 초, 그는 한강 주변의 땅을 여러 필지 매입했습니다. 당시만 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자리였어요. 홍수가 지면 물이 차오르고 모래바람이 날리는 강변이었으니까요. 그런데 그 땅이 재개발됐습니다.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대로가 뚫리고 상업지구가 형성됐습니다. 88 올림픽 이후 서울 전체가 들썩이던 시절이었으니까요. 땅값이 올랐습니다. 10배, 20배, 어느새 30배. 그렇게 박 씨의 자산은 480억 원이 됐습니다. 그는 서울 외곽의 단독주택에 살았고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. 검소한 사람이었어요. 돈 자랑을 한다거나 사치를 부린다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퇴직 후의 생활도 단순했습니다. 아침마다 동네 뒷산을 오르고 오후에는 신문을 읽고 저녁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. 평생 바쁘게 살아온 사람이 처음 얻은 여유였습니다. 그런데 그 여유가 그를 가장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. 퇴직한 남성이 갑자기 얻는 시간과 고요함, 그게 얼마나 위험한 빈자리인지를 그는 미처 몰랐던 겁니다. 퇴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아침이었습니다. 9월이었으니까 딱 선선해질 때였죠. 박 씨는 북한산 자락의 등산로를 걷고 있었습니다. 평일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. 내리막길 모퉁이를 도는데 앞에서 여자 한 명이 발을 헛디뎌 쓰러졌습니다. 박 씨는 반사적으로 달려가서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.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. 갸름한 얼굴, 곱상한 인상, 무릎을 다쳐서 제대로 서지도 못했어요. 감사해요. 죄송해요. 괜찮으세요? 저야 괜찮지요. 많이 다치셨어요? 걸을 수 있겠어요? 조금만 쉬면 괜찮을 것 같아요. 혼자 다니면 안 됐는데. 박 씨는 그녀가 하산할 때까지 옆에서 도왔습니다. 차 아래 평상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. 여자는 자신을 이 씨라고 소개했습니다. 이혼 후 혼자 사는데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한다고 했습니다. 박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만남을 오래 생각했습니다. 58 남자에게 그건 조금 이상한 일이었어요.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이 뭔지 굳이 따지지 않았습니다. 일주일 뒤, 박 씨는 같은 등산로를 다시 걸었습니다. 그리고 이 씨가 또 그 길에 있었습니다. 우연인지 의도인지는 그때는 알 수 없었겠죠. 그로부터 두 사람은 주 23회 함께 산을 오르는 사이가 됐습니다. 등산로에서 넘어진 그 한순간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. 등산 2달째 되던 날, 이 씨가 처음으로 사업 얘기를 꺼냈습니다. 박 씨 기억에 그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이야기였다고 해요. 선생님, 제가 아는 분이 의류 도소매를 하시는데요. 지금 자금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. 수익률이 월 34%거든요. 확실한 거래처가 있고 물량도 다 정해진 거예요. 박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며칠 뒤 그는 5천만 원을 이 씨에게 건넸습니다. 한 달 뒤 통장에 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. 약속대로였어요. 2달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처음 2-3달의 수익금은 진짜였습니다. 아니, 진짜처럼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. 그게 미끼였습니다. 박 씨는 그 수익을 보고
투자를 늘렸습니다. 2억, 5억, 10억. 그때마다 이 씨는 고마워했고 그 고마움은 박 씨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됐습니다.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등산 파트너를 넘어서 있었습니다. 그리고 박 씨의 아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. 이 씨 주변에는 늘 사업 파트너라는 남자들이 있었어요. 계약서를 들고 왔고 사무실이 있었고 명함이 있었습니다. 그럴듯해 보였어요. 나중에 다 밝혀지지만 전부 같은 패거리였습니다. 정교하게 짜인 시나리오 위에서 박 씨 혼자 진짜 무대인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. 1990년이 되자 이 씨의 요구는 규모가 달라졌습니다. 의류 사업뿐 아니라 부동산 개발, 무역 중개, 식품 유통까지 이야기가 점점 넓어졌어요. 매번 이번 건만 잘 되면 끝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. 박 씨는 수중에 있는 현금을 이미 상당 부분 써버린 상태였습니다. 그때 이 씨가 말했습니다. 선생님, 이 기회 한 번만 더요.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한 건이에요. 이번에 크게 한 번 하면 그 다음엔 제가 선생님한테 다 갚을게요. 얼마나 필요해요? 30억이요. 담보 있으시잖아요. 박 씨는 한강변 토지 일부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습니다. 30억 원이었습니다. 자기 돈을 잃는 것과 빌린 돈마저 잃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. 담보대출을 받은 그 순간이 진짜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. 돈이 나가면 나갈수록 박 씨는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됩니다. 지금 포기하면 그동안 낸 돈이 다 날아간다. 조금만 더 하면 된다. 심리학에서는 이걸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. 이미 잃은 것이 아까워서 계속 잃어가는 것이요. 그 무렵 이 씨에게 넘어간 돈은 100억이 넘었습니다. 대출금은 따로였습니다. 1991년 가을 이 씨가 연락을 끊었습니다.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더니 그 다음엔 번호가 바뀌었습니다. 사무실은 텅 빈 채로 발견됐고 계약서에 적힌 회사들은 모두 유령법인이었습니다. 박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하지만 이 씨는 이미 수도권을 벗어난 뒤였어요. 주소지로 등록된 집은 월세였고 집주인도 행방을 몰랐습니다. 박 씨가 대화를 나눴던 사업 파트너들 역시 모두 잠적해 있었습니다.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. 이 씨 일당은 최소 3명 이상의 자산가를 같은 방식으로 속였습니다. 박 씨처럼 퇴직 후 여유가 생기고 감정적으로 빈틈이 생긴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던 겁니다. 등산로는 그들이 즐겨 쓰는 접근 장소 중 하나였어요. 넘어진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. 처음 그 순간부터 전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. 박 씨의 손실을 정리하면 이랬습니다. 직접 이전한 현금 약 120억 원, 담보대출로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 가치 약 240억 원, 이자와 각종 비용까지 합하면 원래 자산의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. 3년이었습니다. 평생 쌓아온 480억이 단 3년 만에 사라졌습니다. 사건이 드러났을 때 박 씨의 아내는 처음으로 전말을 알게 됐습니다. 3년 동안 남편이 어디에 돈을 쏟아붓고 있었는지를, 가족 자산이 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는지를 아내는 박 씨를 떠나지 않았습니다. 이 이야기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위로가 있다면 그겁니다. 하지만 자녀들은 달랐습니다. 장성한 아들은 아버지와 오랫동안 말을 섞지 않았다고 합니다. 딸은 이 이야기를 훗날 지인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. 딸의 말, 조용하지만 또렷하게. 아버지가 외롭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에요. 박 씨는 그 뒤 작은 빌라 한 채에서 노후를 보냈습니다. 한강이 매려다 보이던 자리에 서 있던 그의 건물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돼 있었습니다. 이 씨 일당은 1992년 검거됐습니다.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도피 기간 중 돈은 이미 분산은닉된 뒤였습니다. 박 씨가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극히 일부였습니다. 이 이야기를 어리석음의 기록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58살의 퇴직 남성이 평생 처음으로 얻은 여유 속에서 처음으로 생긴 어떤 감정 앞에서 무너진 이야기입니다. 법원에서 그 감정을 탐욕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그의 딸은 그것을 외로움이라고 불렀습니다.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
혹시 주변에 퇴직 후 갑자기 많은 시간이 생긴 분이 계신다면 한번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 빈자리를 먼저 채워줄 수 있는 건 낯선 누군가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니까요. 땅은 그를 부자로 만들었고 외로움이 그를 거주로 만들었다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.